권영진 대구시장이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약하고도 1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가 유독 대구에서 더욱 열악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후보 3명을 초청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취임 당시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대구시 4대 공기업 임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대구시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폐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등 대구시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4명이 인사청문회 없이 선임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 인사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하는 거는 또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도 되고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광주,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자체 조례나 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의회와 협의를 맺으면 지금도 언제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권 시장의 핵심 정책인 행정혁신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관피아 문제 또 공무원들의 진인책들이 채용되는 문제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집행부를 압박할 예정이어서 대구시가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대출을 쉽게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의 핵심은 내년부터는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특별히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최근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에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을 잘 갚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까지 줄여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의 산출과 분할 상환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질적 구조의 개선이 주요 취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주택 분양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서까지 누가 새로 집을 분양받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2만 가구 넘게 입주가 예정돼 있어 대출받을 사람에게 당장 타격이 예상되고 주택 가격도 조정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대회 2만 7천 호 정도의 어떤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대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1년도 안 돼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혀 주택 수요자들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조리사나 돌봄 교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교육 공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들은 급식비조차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공무직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22일째 천막농성, 61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4만 원에서 10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 인천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13개 시도가 재량 휴업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구는 경북과 함께 무급입니다. 2013년도에 장기 건설을 통과를 시켜서 1년에 2만 원씩 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호봉제 겸으로 해서 공무원과 교사는 13만 원 정액 급식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교육 공무직은 밥값이 0원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명절 휴가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급식비는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한 걸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학실무사나 조리사 등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은 대구에만 6,800여 명으로 교원을 제외한 학교 공무원 2,50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급식비와 유급 휴일 등 각종 처우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준하경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2호 태풍 할롤라 북상에 따른 긴급 영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 피서객과 계곡 행락객들을 집중 관리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과 농업시설물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늘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조재구 의원이 대구시의 주택시장 혼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김원구, 이재화, 배지숙, 김재관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 등 대구시 현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신월성원전 2호기가 최종 안전검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년이나 공사가 지체됐는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인 신월성원전 2호기가 오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 건설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시운전을 거쳐 정부의 안전성 검사와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연간 79억 킬로와트아워로 서울시 전체 가정이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경주에 있는 원전 6기가 모두 가동됨에 따라 대구 경북 전력량의 47%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월성원전은 총 6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대구 경북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공급 능력을 갖춰 시험 성적서 위조 부품 사용으로 2년 넘게 준공이 지연됐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가 된 케이블은 정상 제품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2호기 준공으로 동해안에만 18개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국내 원전 발전량의 70%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제 짝퉁 부품이 들어가서 많은 무리를 빚었던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래 동해안 쪽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원전이 또 가동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이어 신월성 2호기 준공으로 경주가 원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나 범행 동기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할머니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이후 경찰 수사의 초점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 있던 피해 할머니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난처해진 경찰은 증거 능력이 없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 과거 뭐 젊었을 때 막 그런 어떤 쌓여있던 어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가 그게 어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일 필요성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죠. 형제간보다 더 따뜻하게 생각하고 더 가깝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사건 직전 90여 분 동안의 피해자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할머니 소지품 여러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사고 직후 2차 신고가 1시간 가까이 늦어진 점을 강력한 정황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굿동을 하고 닦아주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구장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다시 그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목격자도 없고 할머니 지문 같은 이른바 직접 증거도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숙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혼선까지 더해진 만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딸이 맞았다며 그제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4학년 남학생을 때린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피해 학생은 물론 폭행 장면을 지켜본 같은 반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하는 한편 다음 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석인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대구문화방송이 예선을 통과한 후보 3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쟁점이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도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주장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다른 두 후보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누가 지방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지역의 청년 실업 문제도 더 크게 불거질 것입니다. 인구는 50%고 국토는 12%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정책관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대구에 오셔서 대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낙후된 군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백령도, 연평도, 또 DMZ 이 부분 또 절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돌연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것도 두 후보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다음 대권을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성갑 출마해서 4년간 여기 계실 겁니까? 한 사람이 거물 정치인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던 이런 주도 중앙 정치냐 주민의 뜻을 알고 제대로 소통하며 지역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 밀착 생활 정치냐. 어디로 가더라도 문수야 왜 왔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분명히 이 지역 주민과 제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MBC 시사톡톡에 출연한 새 후보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대통령 특별 사면, 최저임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드러내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사흘째인 오늘도 락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두류 야구장에서 비치발리볼 남자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열렸고 오후 6시 반부터는 락밴드 공연에 이어 노브레인이 참가하는 치맥 락 페스티벌이 주 공연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또 수제 맥주 경연 대회와 다양한 무료 시식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고 잠시 뒤 밤 9시부터는 클럽 음악에 맞춘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기간 동안 펼쳐지는 2015 엔진 닥터 큐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오늘 개막해 첫날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평가전이 열렸고 여자 대회는 내일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결승전은 모레 일요일 오후 3시에 펼쳐지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예선전 주요 경기를 일요일 오전에 녹화 방송하고 결승전은 일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합니다. 경상북도가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 경북관광협회장, 대경시도민회장단 등 100여 명이 오늘 서울역에서 경북해수욕장과 계곡, 지역 여름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다음 달 21일에 개막하는 실크로드인 경주 2015와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등의 국제행사 책자도 나눠주며 경북 관광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 제1회 대구 여성과 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직장인 여성과 공무원, 학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구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발제를 듣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직장, 각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 대강당에서 2015 학생 저자 책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난해 책 축제 출품의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초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쓴 30권의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출판식에는 출판 도서 전시회와 함께 축하 공연, 시노래 한마당 등이 열렸습니다. 대구의 책쓰기 교육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 12월 전국 책축제가 열리는 등 지금까지 6만여 명이 책을 써 142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 70일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는 오늘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 시범 공연과 대회 홍보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문경 영광공원에서는 대회 성공을 다짐하는 만세 삼창과 풍선 2015개 날리기에 이어 국군방송 위문열차의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는 내일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강원을 상대로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이랜드와의 격차를 벌리고 1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FC는 지난해 9월 14일 부천전부터 31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도 득점에 성공한다면 지난 1990년 당시 럭키금성 축구단이 수립했던 31경기 연속 득점을 뛰어넘어 리그 통산 최다 연속 경기 득점 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봉화농협에서 12억 원 규모의 사과 재고가 증발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농협 자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봉화농협 관련 부서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봉화농민회와 조합원들은 경제사업에서 재고조사는 필수 관리 사항인데도 12억 원어치의 사과가 증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북구 한 길가에 있던 1톤 화물차를 털다 돈이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러 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17살 김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군은 이 밖에도 5차례나 길가에 서 있던 차를 털거나 빈 사무실에 들어가 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게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